그러니까 원정대 동료랑 이제 부하들 설명을 낼 것 같은데요. 자, 분리될 때 아까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얘네는 마지막으로 발견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가 아니라 잔상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서 피규어가 있지만 얘가 이만큼 전진했다면은 여기서부터 2칸 이내에 있는 거죠. 알려주진 않지만. 자, 그럴 때 동료가 분리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동료가 분리될 때 자기 레벨만큼까지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성큼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3이거든요 레벨. 그럼 여기서부터 3칸을 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요만큼 더 받고 나가요. 예, 실제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 지금 같은 경우 5칸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제자리도 됩니다. 하지만 최대거리 5칸까지 붙는 거고 이렇게 나갈 때 동료를 데리고 나가면은 높은 애가 없고 같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나더라도 한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리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느린 애들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업혀가는 거예요. 하지만 얘들은 무조건 업혀가야 되겠네. 하지만 이미 분리된 동료들은 얘네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 상관없이 자기 레벨 이내로 레벨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거 상관이 없죠. 자, 이건 잔룰인데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자, 자유민족의 동료들이 원정대 밖에 있는 자유민족 동료들이 이동할 때 제약이 하나 있어요. 암흑 군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점을 통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나가요. 자, 5칸까지죠. 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칸 갈게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 둘에서 멈춰요.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요?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되는데 여기를 한 번에 통과 못하고 다음에 또 이동했을 때 통과하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지나가요. 무조건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테마적으로 디자인한테 물어보니까 정찰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찰이야. 이렇게 하고요. 자기는 군대가 아니니까. 네, 혼자 이동하니까 적군한테 들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료나 부하나 나주굴이 부하랑 군대랑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적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오더라도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얘는 수백 명짜리인데 얘는 혼자 있는 거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들키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있는 애들은 군대랑 같이 있는 걸 치기 때문에 걸리죠. 전투가 발생하겠죠. 자, 나주굴은 자유민족의 도시나 거점에 멈춰서 발견했거든요. 천적에 보니까 자, 나주굴과 부하들은요 자유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거점에 못 들어가요. 거점에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거점만. 거점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 도시는 마을은 되고? 상관없고. 네네. 빈 땅도 되고 못 들어가고요. 하지만 포위가 되어 있으면 예외로 칩니다. 포위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지 않은 자유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 거점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들이 포위되어 있으면 들어가니까 빠지니까. 자, 그리고 요 보드판을 보시면 굵은 검은색 선이 있어요. 이거 통과할 수 없는, 통과 불가능한 지형인데 주로 산맥이거나 아니면 호수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통과할 수 없어요. 군대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주굴은 비행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능하고 산맥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없이 그냥 이 칼로 나주굴 이동이나 부하 이동할 때 가능하고요. 마술사왕은 나주굴 대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부분에 나주굴로 쳐요. 얘는 사루만은 레벨이 0이라서 오르상께서 못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우르논은 3이라서 3칸까지 갈 수 있어요. 세지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 추적. 상대 제일 어려워요. 이거 다른 게임이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자, 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약간 하나가 원정대 진행시키는 거였죠. 트랩에 있는 토큰을 카운터를 진행시키는 건데, 자, 요걸 하면은 이쪽에서 반응을 합니다. 뭘로 반응하냐면 우리가 추적칸에 놓았던 눈 개수만큼. 눈 개수만큼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그래서 6이 나오면 성공합니다. 성공을 하면은 이 추적풀에서 하나 뽑을 거예요. 그래서 0부터 3 또는 눈이 그려져 있는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적 피해를 나타내고요. 추적 피해를 자유민족이 처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자, 추적 피해 어떻게 처리하냐면 첫 번째로
테이블에 내려놓고 쓰는 인물 사건 카드가 있어요. 그걸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걸 사용해서 이거를 다른 타일로 바꿔오거나 또는 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정되어 있는 동료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길잡이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 원정되어 있는 동료를 이 카운터를 사용해서 랜덤으로 뽑아요. 그래서 선택된 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서 맞고 남는다 하더라도 죽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픈 게 없고 그냥 조금이라도 맞으면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만약에 길잡이가 죽었다 그러면 즉시 새로운 길잡이를 정해줘야 되고요. 자, 맞고 남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3이 뜨는 바람에 랜덤으로 뽑았는데 레벨 1짜리가 걸렸으면 2가 남잖아요. 이런 경우 또는 나 안 죽일래요 그냥 맞을게요 하는 경우 있죠. 그럼 이 남은 숫자는 무조건 타락이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요? 네, 타락 그 카운터예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데미지 처리 이후에 이 타일에 이 노출 표시가 있다면 이제 노출을 통해서 원정대의 위치를 찍어줘야 돼요. 이때 이제 실제 위치가 밝혀지는 거죠. 자, 위치는 이 현재 진행한 칸수 이내로 가면 되고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제한이 있어요. 노출이 되었을 때 안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유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자유민족 도시나 거점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걸렸는데 저 안 움직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자유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거점이잖아요. 안 돼요.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노출되었을 때 경로를 봐요. 찍어줘야 돼요. 경로는요. 3칸인데요.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같습니다. 근데 이 경로상에 즉 출발 지점이나 도착 지점 또는 그 경유지에서 암흑군단이 지배하고 있는 암흑군단 거점을 건드릴 때마다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타일을 그냥 하나씩 뽑아요. 추가로.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경로에서. 페널티는 일종의. 예,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없겠지만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하면은 2개 뽑는 거죠. 2개 지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또 하나 지나갈까 말까예요. 무서워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어쨌든 간 이걸 통해서 추적을 실패했거나 그럼 바로 이제 추적이 끝나는 거죠. 또는 다 처리했어요. 뭐 데미지 처리하고 노출 처리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가 끝난 이 인물 행동 주사 결과는 추적판에 들어가요. 원정대 진행하는 데 썼던 거는. 자,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턴에 자유민족이 또 이동해. 이걸로 잠깐 더 갈게요. 이러면은 얘네가 암흑군단한테 보너스를 줘요. 자, 어떤 보너스를 주냐면은 추적 굴림을 할 때 여기 있는 파란색 주사위만큼 플러스 1을 보정받아요. 원래 6이었죠. 이제 5도 성공이에요. 두 개가 쓸 때 가면은 이제 4, 5가 성공이 되겠죠. 그래서 한 턴에 몰아서 원정대가 빨리빨리 이동하면은 계속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추적당하기 쉽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조금씩. 제일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자, 1단계가 사건 카드 뽑고 이 행동 주사위를 회수하는 건데 회수할 때 자유민족이 이렇게 놓은 거 회수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회수하면은 그 턴에 3단계 때 암흑군단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을 여기에 눈을 놔야 돼요. 이런 건 하나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 턴에 원정대가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놓여 있었고 이번 턴 시작 시에 얘를 회수했죠. 하나 이상 회수했으면 하나 이상의 눈을 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그거예요. 지난 턴에 원정대가 움직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우론이 이제 지켜가지고 더 추적의 열을 드리는 거죠. 하나 이상 회수하면 하나 이상 놓는다. 놓을 수 있는 최대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동료 개수가 최대 개수. 원래는 의무적으로 놓아야 되는 게 0인데 이것 때문에 약간 의무적으로 놓아주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잔룰인데요.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추적 굴림도 리롤이 돼요. 설명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원정대 이 피규어가 있는 곳에 나주골이 하나 이상 있는가 또는 원정대가 있는 곳에 암흑군단 부대가 하나 이상 있는가 또는 원정대가 있는 곳에 암흑군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점이 있는가 없는가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거 있을 때마다 리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게 2개 있죠. 리롤 2개 받아요. 그래서
추적 굴림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다면은 자 굴리겠습니다. 자, 2개 굴리는데 2개 리롤이 있고요. 하나 보정받으니까 추적 굴림과 추적 다시 굴림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굴려서 하고 실패했죠? 둘 다 성공이죠. 2개로 성공이네요. 자, 그래서 성공한 굴림의 결과가 눈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눈은 뭐냐면은 성공한 굴림만큼 피해요. 자, 지금 하나로 했으면 성공했으면 1 데미지고 2개로 성공했으니까 2 데미지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가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굴림에 따라서 그때 정해져요. 몇 개로 성공했는지.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피해를 입는 거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이쪽 트레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피해요? 네. 어떤 피해? 그러니까 데미지 아까 얘기하신 거. 데미지는 처리하고 남은 거는 이게 타락 트랙에 올라가요. 트랙에 카운터로 올라가요. 네. 이 개수만큼. 그렇죠. 막을 수도 있고요. 막고 남은 거 또는 안 막았으면 그냥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몇 분 남았죠? 9분이요? 그러면 승리 조건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승리 조건은 양쪽 다 2개씩 있어요. 반지에 의한 승리가 있고 군사에 의한 승리가 있거든요. 자, 반지에 의한 승리는 아무 군단은 이 반지 운반자의 타락을 12 이상 만들면 즉시 승리해요. 게임 바로 끝나요. 자, 두 번째 자유민족은 얘네가 나중에 비운의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여기 도착하면은 바로 승리합니다. 조건 2개가 다 만족하면은 아무 군단이 우선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즉 얘네가 여기 올 때 타락이 12 밑으로 유지를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칸에 노출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12 이상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요거 바로 승리하고요. 올라오더라도 12가 되면은 아무 군단이 승리하죠. 무조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군사에 의한 승리는 아까 도시를 먹으면 1점, 거점 먹으면 2점이잖아요. 계속 점수 기록합니다. 군사에 의한 승리는 무조건 6단계 때만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5단계 때 조건 만족했더라도 중간에 깎이면 다시 새로운 게임 턴 진행하는 거고요. 자, 6단계 때 아무 군단이 10점 이상이면은 게임을 끝냅니다. 추가 다음 턴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자유민족은 4점 이상 찍으면 돼요. 둘 다 만족하면은 아무 군단이 우선권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밀이 있죠. 저기 있는 저 카운터들. 반지. 네, 그 반지 제왕 1편 첫 번째 장면이 그 엘프 그 반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지 소유자들이 3개 있는데 반지 카운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자, 5단계 때 행동을 할 거잖아요. 행동을 할 건데 주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 쓰고 내가 선택한 행동 주사 결과를 돌려요. 마음에 드는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단 자유민족은 서부의 의지를 이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부의 의지는 자신이 굴려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유민족이 이걸 쓰면은 이쪽한테 넘겨줘요. 뒤집어서 넘겨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행동할 차례 때 이 행동주사 결과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눈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눈을 다른 걸 돌려서 빼는 건 안 돼요. 저기는 거 뺄 수는 없죠. 네, 뺄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건 됩니다. 들어갔더라도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행동할 수 있는 차이는 있고요. 아무 군단 사용감이 다 파괴됩니다. 한 턴에 각자 한 번씩밖에 못 써요. 한 번 쓰고 저도 있으면 한 번 쓰고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게임 중에 총 3번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단계 때 행동을 할 차례인데 상대편보다 남은 게 적을 때가 있어요. 제 차례예요. 제가 3개 남았고 상대편 4개 남았죠. 그럴 때 패스 선언할 수 있어요. 패스하겠습니다 하면 상대편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쓰고 제 턴은 이제 똑같으니까 더 이상 패스 못하겠죠. 3개 남았어요. 물론 드문 경우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핸드가 꽉 차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쓰면은 핸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저 그냥 안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행동을 스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르드 트랙이 설명 나중에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